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 로그에 관련된 함수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함수의 원형과 그 함수의 인자로 어떤 값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려받는 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계산식을 보았을 때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의 2승. 자, 여기서 2는 영어고요. 숫자 뒤에 2는 숫자를 말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수 함수 exp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자, exp라는 함수는 함수의 인자로 값을 하나, x 값을 받게 되면 그것을 지수로 올려놓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를 계산을 하긴 하는데 LD exponent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계산식 4 곱하기 2의 2승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값 x와 n 두 개를 값을 주시게 되면 첫 번째 받은 값에다가 곱하기 두 번째 받은 값을 2의 지수로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REXP 같은 경우에는 지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8 같은 경우에는 2의 4승이 얼마죠? 네, 2의 4승은 16입니다. 16에다가 0.5를 곱하면 8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지수가 되는 숫자와 소수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결과값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예요? 포인터죠. 인티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값을 주실 때는 이렇게 주소값을 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10. 베이스가 10인 로그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로 안에 로그에 지수로 들어가는 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하고 SQRT, 루트는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필요한 것들을 주면 된다 하는 정도만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적으로 사용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역시 이거 코딩해서 뭐 보고 베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쓰신다고 하면 값을 줄 때 더블로 줘야 되느냐, 인티저로 줘야 되느냐, 그리고 포인터로 줘야 되느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결과를 다 뭘로 돌려받고 있어요? 네, 더블로 돌려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출력할 때는 다 이렇게 더블형을 출력할 수 있는 %F 쓰셔서 프린트_F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값을 주시는 게 더블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값을 선언할 때 더블로 선언하시고 여기다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2.0 이렇게 하셔서 소수자리가 생기도록 해주셔야지 정확한 값이 입력이 되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직접 쓰시면 돼요. 인티저로 줘야 되는 거, 더블로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수점 입력해서 값을 넣어줘야 더블로 된다는 거. 물론 명시적 형변항, 캐스트 연산자를 쓰지 않아도 명시적 형변항에 의해서 2라고 입력한 거는 소수점 얼마로? 2.0으로 처리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점 넣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할 때 F로 출력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서 이 부분들은 쭉 코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아까 포인터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를 줄 때 이렇게 %% 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하시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같이 비교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실수문제 4번은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0.1씩 증가할 때 다음 함수의 결과를 동시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0.1씩 증가하려면 무슨 문장을 쓰셔야 돼요? 네, 폼을 쓰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폼은 그동안은 다 1씩 증가하는 것만 했는데 0.1씩 증가하려면 증가값에다가 0.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모양의 계산 결과를 사용하려면 아까 함수표를 찾아보시고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코딩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셨을 테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코딩하신 것과 결과가 같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문을 돌릴 때 증가값이 0.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근데 지금 보시면 증가값이 0.1이기 때문에 얘 선언은 인티저로 해주시면 안 되죠. 그동안 습관적으로 int i, i는 0부터 1까지, i 플러스 이렇게 계속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이 자동으로 인티저를 쳤을 수도 있는데 냉큼 지우시고 더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0.1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x값은 더블이어야 하고요. 그다음 초기값 주실 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그냥 마이너스라고 쓰지 마시고 점 혹은 점 0까지 입력을 해주셔서 소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함수 exp라는 게 그 다음 exp는 쓰긴 쓰는데 문제는 지수 파트가 지금 나누기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 기호 이용해서 지금 가로 안에 수식 넣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코딩한 거랑 맞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거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지금 프로그램하고 결과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컴파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문제 5번은요. x가 1에서 16까지 1씩 증가할 때 이번에 포문은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인티저로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로그 10의 x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함수식 지금 3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함수 리스트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라이브러리 함수는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두 다 수업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검색을 하거나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목록을 보시고 내가 이런 걸 쓰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느냐. 함수의 원형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줘야 되는 값은 뭐고 건네받는 값이 뭐니? 내가 건네받은 다음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값을 변수에 넣기 위해서 어떤 타입을 선언해야 되느냐 하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적인 계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혹시 C연으로 수치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계산하는 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용도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프로그램 다 작성하셨나요? 네. 근데 선생님 아까 분명히 인티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만약에 1에서 16까지 1씩 증가한다 하면 인티저로 선언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함수들,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하는 요 함수들은 값을 뭘로 받고 뭘로 보내줍니까? 네, 더블로 받고 더블로 결과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티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 문장 보면 당연히 인티저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함수가 받는 인자나 리턴 값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언을 뭘로 해줘야 돼요? 네, 더블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함수들을 호출을 했고요.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지금 함수를 2번 호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 값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확인했을 때 좀 이상했다고 하면 역시 프로그램 보시고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과 나머지에 관련한 함수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div나 ldiv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함수의 리턴 타입이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기로 구조체. 구조체는 패키징화 되어서 여러 가지 멤버를 가지는 걸 한 세트로 받는 게 구조체였었죠. 그래서 지금 구조체 타입 자체가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행에서 나중에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런 타입으로 7행 거는 좀 요것 때문에 선언했다는 거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10행에 보시면 div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10하고 4를 주면 10을 얼마로 나눠요? 네, 4로 나눈 결과. 그럼 몫은 얼마예요? 네, 수학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몫은 2고 나머지가 2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지금 보시면 ix
QUOT라는 목에다가 지금 넣었고요. IX, REM이라는 remain, 나머지 부분에다 지금 값을 넣어서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얘가 결과를 돌려줄 때는 변수 하나에 넣었지만 이 IX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멤버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출력을 하시려면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셔서 출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DIV라는 걸 하게 되면 지금 데이터를 long으로 보내야 돼서 지금 여기다가 L을 붙였어요. 지금 long 타입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100하고 30을 주면 100을 30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3번 들어가고 10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금 결과값을 LX에다가 받았는데 LX는 LDIVT 구조체 타입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목과 나머지 멤버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 3, 나머지 10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 구조체 할 때 멤버 접근하면 점 찍는 거 하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DF 같은 경우에는 X를 정수와 실수 파트로 분해를 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보낼 때 주의하실 점이 있죠. 왜요? 주소 보내고 있습니다. INTG 같은 경우에는 지금 W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받을 때는 뭘로 받아요? 네, 포인터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쪽에서 %를 붙이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준 결과를 프랙이라는 곳으로 봤는데 프랙이라는 곳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요? 네, 정수 부분이 들어가요? 실수 부분이 들어가요? 네, 실수 파트로 프랙이 들어가고요. 정수 부분 자체를 지금 뭘로 보냈어요? 네, INTG라는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주소로 보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포인터 변수로 그 값이 들어오는 곳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결과를 두 개를 받아오는 건데 하나는 어떻게 받아왔고 주소로 그냥 지정을 해서 받아왔고 하나는 결과를 따로 이렇게 리턴 값으로 받아왔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조체로 해서 넘겨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분해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받은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는 결과를 두 개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두 개를 줘야 되는데 두 개를 구조체 타입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는 그냥 결과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고 하나는 값이 변경된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소로 받았다는 게 지금 이 부분에서 특이한 부분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F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값을 주면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냥 바로 W로 주기 때문에 그냥 결과값 받아서 바로 지금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